재벌 회장이 보여주기식 봉사로 무료급식소에 섰다. 국을 퍼주며 카메라를 향해 웃는다. 그때 줄 맨 끝에 초라한 여인이 눈에 들어온다. 국을 내미는 순간 손이 멈춘다. 설마. 여인이 고개를 든다. 전처였다.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진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최상층, 넓은 회장실에 강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65의 나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정장은 흠 하나 없이 다려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죠. 태윤은 대한민국 재계 상위 1%에 속한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었어요. 98년 금융위기도 버텼고 수많은 기업 인수를 성공시켰죠. 사람들은 태윤을 냉정하고 완벽한 승부사라고 불렀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서가 들어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태윤은 무표정하게 화면을 훑었죠. 새벽 6시 임원회의, 오전 10시 정부 인사 미팅, 점심은 은행장과 접대, 오후 3시 이사회. 비서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태윤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매일이 똑같았죠. 회의, 접대, 결제. 끝이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녁 일정은 없으십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태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알았네. 비서가 나간 뒤 태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회장실이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태윤은 한숨을 쉬었죠. 저녁이 되면 태윤은 항상 대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300평짜리 주택이었어요.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었죠. 하지만 태윤 혼자 살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불 꺼진 거실만 기다렸어요. 태윤은 조명을 켜고 소파에 앉았죠. 집사가 저녁을 준비해뒀지만 혼자 먹기 싫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지. 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회사를 키웠어요. 하지만 지금 태윤에게 남은 건 돈뿐이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었어요. 10년 전 이혼한 뒤로 태윤은 완전히 혼자였죠. 태윤은 서재로 가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앨범을 펼치니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왔죠.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행복하게 웃고 있는 태윤과 아내의 모습. 이선영. 태윤은 아내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태윤은 선영과 이혼했어요. 이유는 복잡했죠. 선영의 가족이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병든 시어머니, 사업 실패한 처남, 끝없는 빚. 태윤은 지쳤어요. 돈을 줘도 끝이 없었죠. 선영은 가족을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태윤은 결국 선택했어요. 이혼을 택했죠. 당신이 선택해요. 가족이냐 나냐. 태윤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선영은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순 없어요. 태윤은 다음날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서명했어요. 태윤은 돌아서며 다짐했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날 이후 태윤은 정말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영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소식도 듣지 않았어요. 그저 일에만 매달렸죠. 10년이 지났습니다. 태윤은 더 부자가 되었어요. 회사는 더 커졌고 명예도 얻었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태우는 혼자 대저택을 걸어 다녔어요. 텅 빈 방들, 쓸쓸한 복도, 아무도 없는 식탁. 태우는 모든 걸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없었죠.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태우는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태우는 그저 매일을 버텼습니다. 새벽 회의, 점심 접대, 저녁엔 혼자 남는 대저택.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었죠. 어느 날 아침 비서가 특별한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목요일에 재단 봉사 일정이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방문입니다. 태우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꼭 가야 하나?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언론 홍보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사진 촬영만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태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네. 시간 잡아두게. 태우는 이런 행사가 싫었어요. 가식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태우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무료급식소로 향했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죠. 태우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초라한 풍경이었어요. 회장님, 이쪽입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태우는 따라 들어갔어요. 급식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노인들, 노숙자들,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 태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푸는 신용을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태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사진 촬영 끝났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태우는 안도하며 앞치마를 벗으려 했어요. 하지만 급식소 담당자가 말했죠. 회장님,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요. 태우는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국을 푸기 시작했어요. 태우는 국자를 들고 기계적으로 국을 퍼 담았습니다.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지나갔죠. 태우는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그릇만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인사했지만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만 바랐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태우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끝날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줄 끝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태우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죠.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초라한 옷차림에 굽은 허리, 거칠고 굳은 손,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태우는 국을 떠서 그릇에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손이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죠. 태우는 여인을 다시 봤습니다. 설마. 태윤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었어요. 태윤과 눈이 마주쳤죠. 하지만 여인은 태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국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태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이선영이었습니다. 태윤의 전처, 10년 전에 헤어진 그 여자. 회장님? 옆에서 직원이 불렀습니다. 태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죠. 국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직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태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선영만 바라봤어요. 선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죠.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영. 태윤이 작게 불렀지만 선영은 듣지 못했어요.
선영은 급식소 문을 나가 사라졌죠.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우는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 괜찮네. 그냥 어지러웠어. 태우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네. 태우는 급히 급식소를 나왔어요. 차에 올라 운전기사에게 말했죠. 잠깐 기다리게. 태우는 차 안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방금 본 게 정말 선영이었을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하지만 태우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선영이었어요. 얼굴은 늙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죠. 태우는 10년이 지나도 그 눈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어. 아니, 이렇게까지. 태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초라한 옷, 굽은 허리, 거친 손. 10년 전의 선영과는 너무 달랐죠. 10년 전 선영은 아름다웠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환한 미소, 따뜻한 목소리. 태우는 그런 선영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지금 본 선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태우는 불안했습니다. 선영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왜 무료급식소에 온 걸까요? 태우는 결심했어요. 알아봐야 했습니다. 태우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죠. 회사로 가지 말고 잠깐 이 근처를 돌게. 차는 천천히 급식소 주변을 돌았습니다. 태우는 창밖을 주시했어요. 선영을 찾으려 했죠. 10분쯤 지나 선영을 발견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태우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죠. 저 여자 따라가게. 천천히, 들키지 않게. 차는 선영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선영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동네였죠. 선영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반지하 입구였어요. 선영은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고 들어갔죠. 여기서 기다리게. 태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건물에 다가갔어요. 반지하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작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 낡은 가구, 찬바람이 들어오는 창문. 선영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태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태윤의 대저택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어요. 그분이요? 태윤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중년 여자가 서 있었어요. 이웃인 것 같았죠. 저분 알아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태윤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네. 조금.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됐어요, 정말. 전 남편 때문에 다 잃었대요. 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들으니까 남편이 부자였는데 이혼하고 나갔대요. 그 뒤로 가족들 병원비, 빚 다 떠안고 결국 이렇게 됐다더라고요. 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전 남편, 그게 바로 태윤 자신이었죠. 가족까지 다 잃었대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동생도 연락 끊고. 여자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태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혼자 사세요. 몸도 안 좋으신 것 같던데. 참 안타까워요. 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태윤은 차에 올라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웃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전 남편 때문에 다 잃었대요.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회사로? 회사로. 가세. 태우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지만 태우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선영의 모습이 눈에 선했죠. 회사에 도착했지만 태우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봐도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의를 해도 집중할 수 없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우는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네.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태윤의 머릿속은 온통 선영 생각뿐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태윤은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거실에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선영에게 가 있었죠. 태윤은 서재로 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혼할 때 선영의 물건들을 담아둔 상자였어요. 태윤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죠. 상자를 열자 선영의 냄새가 났습니다. 옷, 사진, 편지,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태윤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죠. 젊은 시절 선영의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태윤도 옆에서 웃고 있었죠.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태윤은 선영을 떠났어요. 선영의 가족이 부담스러웠죠. 끝없는 요구, 계속되는 빚. 태윤은 지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도와줄 수도 있었고 함께 해결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태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쳤어요. 난 떠났을 뿐인데. 아니, 도망친 거였나? 태윤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선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태윤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선영이란 사람 알아봐. 63, 10년 전에 나와 이혼했어.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뒤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태윤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어요. 이선영, 63세. 현재 무직. 서울 외곽 반지하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태윤은 보고서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이혼 후 어머니 병원비와 동생 빚상환으로 재산 탕진. 5년 전 어머니 사망. 3년 전 동생과 연락 두절. 현재 혼자 거주. 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영은 혼자였어요.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모든 걸 잃었죠. 건강 상태는? 태윤이 물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병원 기록을 보니 만성 질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윤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아프기까지 한 거예요. 그날 밤 태윤은 다시 선영의 집 앞에 갔습니다. 차 안에서 반지하 창문을 바라봤어요. 불이 켜져 있었죠. 선영은 방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창문 가까이 가서 안을 들여다봤죠. 선영은 작은 식탁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태윤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윤은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들어가서 사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태윤은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선영이 불을 껐습니다. 태윤은 차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태윤은 눈물을 흘렸죠. 다음 날부터 태윤은 매일 선영의 집 앞에 갔습니다. 차 안에서 선영을 지켜봤어요. 선영의 하루를 알고 싶었죠. 선영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무료급식소로 갔어요.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는 집에만 있었죠. 태유는 선영의 외로운 모습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선영에게 연락하기로 했죠. 태유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쓰던 휴대폰이었어요. 선영의 전화번호가 아직 남아 있었죠. 태유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태유는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태유는 대저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 비싼 가구, 호화로운 장식. 하지만 텅 비어 있었죠. 태유는 선영의 반지하 방을 떠올렸습니다. 좁고 춥고 어두운 곳. 하지만 선영은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태유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선영을 버린 게 잘못이었다고. 도망친 게 비겁했다고. 태유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선영의 번호를 눌렀어요. 이번에는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신호음만 울렸죠. 태윤은 전화를 끊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컸어요. 이제 와서 연락한다고 달라질 게 없었죠. 하지만 태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선영을 만나야 했어요. 사과해야 했죠. 태윤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선영을 만날까요? 갑자기 찾아가면 선영이 놀랄 거예요. 전화는 받지 않았고 편지를 써도 읽을지 알 수 없었죠. 태윤은 결국 다시 무료급식소로 갔습니다. 선영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태윤은 봉사복을 입고 국을 푸는 자리에 섰죠. 1시간쯤 지나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태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선영은 줄을 서서 천천히 다가왔죠. 태윤은 고개를 숙이고 국을 퍼담았습니다. 선영이 태윤 앞에 섰어요. 태윤은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내밀었죠. 선영은 국그릇을 받아갔습니다. 태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태윤은 안도하면서도 슬펐죠. 급식이 끝나고 태윤은 선영을 따라 나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선영의 뒤를 따랐어요. 선영은 반지하 집으로 돌아갔죠. 태윤은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기만 할 순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죠. 태윤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선영 씨에 대해 더 알아봐. 건강 상태, 병원 기록, 모든 것.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이선영 씨의 의료 기록입니다. 태윤은 파일을 펼쳤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죠. 만성 신부전. 10년 전 초기 진단. 현재 말기 진행 중. 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신부전이라고요? 10년 전부터요? 이게 무슨 소리야? 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10년 전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태윤은 파일을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어요. 이혼 당시 환자는 병을 숨긴 채 이혼 서류에 서명. 이후 남편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태윤은 파일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잡을 수 없었어요. 선영이 알고 있었어? 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은 이혼할 때 이미 병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태윤에게 말하지 않았죠. 태윤은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선영의 모습, 눈물을 흘리던 얼굴.
그때 선영은 병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발목 잡기 싫었어요. 태윤은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태윤을 위해 혼자 모든 걸 짊어진 거예요. 태윤은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한 거야? 태윤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태윤은 선영이 약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때문에 무너졌다고 여겼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선영은 병들어가면서도 가족을 돌봤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냈고 동생 빚을 갚았어요. 자신의 치료비도 없으면서 말이죠. 약한 건 나였어. 태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약한 사람은 선영이 아니라 자신이었어요. 힘들 때 도망친 사람, 어려울 때 등을 돌린 사람. 태윤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선영 씨 상태는? 비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좋지 않습니다. 투석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태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최고의 병원에 연락해. 내 이름으로 모든 치료비를 내겠어.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본인 동의 없이는. 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럼 내가 직접 만나야겠군. 태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태윤은 선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반지하 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초인종을 눌렀죠. 한참 뒤 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이 나타났어요. 선영은 태윤을 보고 눈이 커졌죠. 당신. 선영은 태윤을 알아봤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태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준비한 말이 모두 사라졌죠. 선영 나. 태윤은 더듬거렸습니다. 선영은 문을 닫으려 했어요. 돌아가세요. 할 말 없어요. 잠깐만. 태윤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알고 있어. 내가 아프다는 것.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선영의 말이 태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자. 내가 모든 치료비를 낼게. 선영이 비웃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역시 당신답네요. 선영, 제발. 그때 선영이 비틀거렸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려 했어요. 태윤이 급히 선영을 붙잡았죠. 선영, 괜찮아? 선영은 태윤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 같았어요. 선영, 정신 차려. 태윤은 다급하게 선영을 안아 올렸습니다. 차로 뛰어가 선영을 태웠어요. 병원으로 빨리. 태윤이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차가 급히 출발했어요. 태윤은 선영을 안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약했어요. 버텨, 선영. 제발 버텨줘. 태윤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선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선영을 응급실로 옮겼어요. 태윤은 뒤따라 들어가려 했죠.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제가 남편입니다. 태윤은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복도를 오갔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죠.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어요. 태윤이 급히 다가갔죠. 환자는 어떻습니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위중합니다. 만성 신부전이 말기까지 진행되었어요. 즉시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태윤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살 수 있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방치한 상태라 시간이 걸릴 겁니다. 태우는 안도하면서도 괴로웠습니다. 비용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태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죠. 1시간 뒤 선영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태우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선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죠.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선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죠.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선영. 정말 미안해. 태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태우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선영 곁을 지켰죠. 비서가 옷과 음식을 가져왔지만 태우는 먹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선영이 눈을 떴어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죠. 태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디? 선영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훈이 급히 대답했어요. 병원이야. 내가 쓰러져서 내가 데려왔어. 선영은 태훈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왜 왔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훈은 가슴이 아팠어요. 선영나. 선영이 태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요? 선영은 고개를 돌렸어요. 태훈을 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선영, 들어줘. 제발. 태훈이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어. 내가 이혼할 때 이미 병을 알고 있었다는 것. 선영의 몸이 굳어졌어요. 태훈은 계속 말했죠.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짊어지려 했어? 선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말해서 뭐해요? 당신은 이미 떠날 사람이었잖아요. 선영의 말에 태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영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지쳤어요. 나랑 내 가족이랑 사는 게 나도 알았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당신 발목 잡기 싫었어요. 병까지 알리면 당신이 더 괴로워할 거잖아요. 태우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바보 같은,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선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당신이 편하게 떠나길 바랐어요. 태우는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비겁했어.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땐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했어. 가족 때문에 무너진다고 여겼지. 근데 약한 건 나였더군. 태훈은 선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도망쳤어. 힘들 때 내 곁을 떠났지. 그게 내 평생 후회야. 선영은 태훈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선영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너무 늦었어요. 태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아직 우리 됐어요. 선영이 태훈의 말을 끊었어요. 저 이제 지쳤어요. 당신한테도 삶에도.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태훈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의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치료를 받았지만 태훈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태훈은 매일 병실에 왔지만 선영은 외면했죠. 일주일째 되던 날 태훈은 비서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선영 씨가 퇴원하겠다고 합니다. 태훈이 놀라 물었어요. 뭐라고?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이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치료받고 싶지 않다고. 태우는 급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선영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선영, 이게 무슨 짓이야? 태윤이 소리쳤습니다. 선영은 태윤을 보지도 않았어요. 제 일이에요. 상관하지 마세요. 선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윤이 선영의 팔을 붙잡았어요. 안 돼. 지금 나가면 위험해. 선영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당신이 뭔데 제 인생에 간섭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제가 힘들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태유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착한 사람 행세하지 마세요. 이제 지쳤어요. 선영은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태유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선영의 뒷모습을 봤어요. 태유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태유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선영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태유는 대답할 수 없었죠. 도망쳐 있었으니까요. 태유는 일어나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대저택에 도착해도 들어갈 수 없었죠.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태유는 차 안에서 밤을 보냈어요. 아침이 되자 비서에게 전화했죠. 선영 씨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 비서가 조사한 결과 선영은 다시 반지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유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반지하 문 앞에 섰지만 노크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문을 열어줄 리 없었죠. 태유는 차 안에서 선영의 집을 바라봤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유는 매일 선영의 집 앞에 왔어요. 하지만 다가가지는 못했죠.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태유는 회사에도 가지 않았어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비서가 걱정스럽게 전화했지만 태유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태유는 결심했습니다. 선영을 만나야 했어요. 거절당해도 괜찮았죠. 태유는 용기를 내어 반지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 문이 열렸어요. 선영이 나타났죠. 선영은 태윤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왔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태윤은 고개를 숙였죠. 미안해. 하지만 할 말이 있어. 선영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태윤이 급히 말했어요. 제발 5분만 시간을 줘.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태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방, 낡은 가구, 찬 공기. 태윤의 가슴이 아팠죠. 앉아요. 선영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태윤은 앉았고 선영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뭐하러 왔어요? 선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윤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사과하러 왔어. 태윤은 선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10년 전 나는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했어. 가족 때문에 무너진다고 여겼지.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 알았어. 약한 건 나였어. 힘들 때 도망친 사람, 내가 아플 때 외면한 사람. 선영은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을 알 수 없었어요. 나는 돈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믿었어.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 태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 나는 모든 걸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돈도 명예도 다 있었지만 외로웠어. 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10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 너를 떠난 걸.
선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죠. 미안해, 선영. 정말 미안해. 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알아요. 선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당신이 후회한다는 거, 미안해한다는 거, 다 알아요. 선영은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바뀌어요? 10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태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 하지만 태유는 선영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선영은 손을 뒤로 뺐죠.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선영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직은. 태유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해했죠. 선영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겠어. 기다릴게. 태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평생이 걸려도 괜찮아. 언젠가 내가 날 용서할 때까지 기다릴게. 태윤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손잡이를 잡고 돌아봤죠. 하나만 약속해줘. 병원 치료는 계속 받아줘. 제발.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어요. 선영. 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윤이 멈춰 섰어요.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1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왜 제가 힘들 때는 없었어요? 태윤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선영은 울고 있었어요. 저도 당신이 필요했어요. 아플 때, 외로울 때, 무서울 때, 그때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매일 생각했어요. 선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없었어요. 전화도 안 했고 찾아오지도 않았잖아요. 태윤은 선영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윤도 울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 나는 비겁했어. 도망쳤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고통과 그리움이 터져나왔어요. 한참 뒤 선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선영이 덧붙였어요. 병원 다시 다닐게요. 태윤은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이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직접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매번. 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선영. 정말 고마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윤은 매일 선영을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아침 일찍 반지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병원으로 갔죠. 치료가 끝나면 다시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차 안에서 둘 다 말이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태윤에게는 소중했어요. 선영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선영의 건강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투석 치료를 꾸준히 받으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태윤은 그런 선영을 보며 안도했죠. 어느 날 태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임원들이 모두 모였죠.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태윤이 단상에 섰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다음 달 제 전처 이선영 씨와 공개석상에 함께 나갈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상무 한 명이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태유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자선 행사에 선영 씨를 동반할 겁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반대했어요.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태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전처를 공개석상에 데려간다는 것. 언론은 온갖 추측을 할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선영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법무 담당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혹시 재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모두 불안해 보였죠. 회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반대는 받지 않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유는 선영에게 전화했어요. 선영,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선영이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이에요? 태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자선 행사에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어? 선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공개석상이죠? 응. 사람들이 많을 거야. 선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요? 왜 저를 데려가려는 거예요? 태유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더 이상 널 숨기고 싶지 않아. 당당하게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선영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알았어요. 가겠습니다. 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태유는 선영을 데리러 갔어요. 선영은 단정한 옷을 입고 나왔죠. 예전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예쁘네. 태윤이 말했습니다. 선영이 수줍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행사장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회장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전처 아니십니까? 재혼하신 겁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선영은 당황해 보였어요. 태윤이 선영의 손을 잡았죠. 괜찮아. 내가 있잖아. 태윤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제 전처 이선영 씨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태윤은 계속 말했어요. 10년 전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만났습니다.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재혼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윤은 선영을 보았습니다. 선영도 태윤을 보고 있었어요. 태윤이 대답했죠. 천천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재벌 회장, 전처와 재회, 10년 만의 로맨스. 하지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폭로가 터졌습니다. 어느 언론사가 특종을 냈어요. 강태윤 회장, 전처를 방치했나? 전처는 극빈층으로 전락. 기사에는 선영의 반지하 집 사진,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받는 모습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태윤은 분노했어요. 회사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이사들이 태윤을 압박했어요. 회장님, 이미지가 너무 나쁩니다. 퇴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태윤은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자신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좋습니다. 태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쉽게 물러날 줄 몰랐죠. 하지만 그 전에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태윤이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태윤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그를 향했어요. 제가 버린 사람입니다. 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제 아내를 버렸습니다. 힘들다는 핑계로, 지쳤다는 이유로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내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말하지 않았죠. 제 발목 잡기 싫어서였습니다. 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비겁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아내는 혼자 고통받았습니다. 태윤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태윤은 재산 일부를 정리해 복지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어요. 선영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이번엔 보여주기용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태윤은 선영을 찾아갔습니다. 선영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봤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용기 있었어요. 태윤이 선영 옆에 앉았어요. 당신 덕분이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윤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전문 경영인에게 자리를 넘기고 이사회에서도 손을 뗐죠.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태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대저택도 정리했어요. 너무 컸고 혼자 살기엔 쓸쓸했죠. 대신 작은 임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태윤에게는 충분했어요. 선영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꾸준한 치료 덕분이었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안정되었죠. 어느 날 아침 태윤은 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영, 오늘 내 새 집에 올래? 점심 해줄게.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요리를 해요? 믿을 수 없는데요. 태윤도 웃었습니다. 배우고 있어. 아직 서툴지만. 선영은 태윤의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태윤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죠. 어서 와. 앉아 있어. 태윤이 말했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다가갔어요. 뭐 만드는데요? 태윤이 국냄비를 가리켰습니다. 된장국. 내가 좋아하던 거. 선영은 국냄비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죠. 당신 국간이 너무 센데요? 태윤이 당황해서 국을 떠봤습니다. 정말 짰어요. 아, 미안. 아직 잘 못 맞추겠어. 선영이 국자를 받아들었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선영이 간을 맞추고 태윤이 밥을 퍼담았어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 준비였죠. 밥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습니다. 태윤이 국그릇을 선영에게 내밀었어요. 먹어봐. 이번엔 괜찮을 거야. 선영이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네요. 많이 늘었어요. 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죠. 식사를 마치고 선영이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태윤이 말렸어요. 내가 할게. 앉아 있어.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태윤을 바라봤어요. 태윤은 서툴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접시를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선영은 웃음이 났어요. 예전의 태윤과는 너무 달랐죠. 예전에는 집안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집사에게 맡겼어요. 많이 변했네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태윤이 돌아봤어요. 뭐가? 선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예전 같으면 설거지는 꿈도 안 꿨을 텐데. 태윤도 웃었어요. 이번엔 천천히 배우려고. 혼자 사는 법도 요리하는 법도. 태윤은 설거지를 끝내고 선영 옆에 앉았습니다. 선영. 태윤이 선영을 불렀어요. 선영이 태윤을 봤죠.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윤은 조바심이 났지만 기다렸어요.
천천히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안 서요. 당신을 완전히 용서했는지도 모르겠고.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급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선영이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 들어왔죠. 몇 주가 지났습니다. 태윤과 선영은 자주 만났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봤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태윤은 선영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도 제대로 끓이고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선영이 와서 밥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와, 정말 많이 늘었네요. 태윤이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 열심히 연습했지.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든 선영이 말했어요. 맛있어요. 정말. 태윤은 기뻤습니다. 선영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선영, 나 이제 알았어. 태윤이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깨달은 거지.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사랑은 늦게라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선영이 태윤을 바라봤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회사도 그만두고 재산도 많이 정리하고. 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태윤은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과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게 훨씬 행복해.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태윤이 말했어요. 내일도 와줄래? 아침 같이 먹자. 선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내일은 제가 국을 끓일게요. 태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내일 또 보자. 선영이 떠나고 태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내일 다시 선영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죠. 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헤맸지만 결국 돌아왔다고. 선영에게로, 진짜 행복에게로.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이 찾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재료 사왔어요. 오늘은 제대로 된 국 끓여줄게요.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선영이 국을 끓이고 태윤이 옆에서 도왔어요. 따뜻한 국 냄새가 집안에 퍼졌죠. 그들은 같은 그릇에 국을 담아 나눠 먹었습니다. 따뜻하고 맛있는 국이었어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된 삶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